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북구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 이사장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강북구의 지역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성북구에서 시작해서 도봉구로 되었다가 다시 도봉구에서 강북구, 도봉구가 분화되면서 강북구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강북구에 이제 시작됐는데요.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고 노후화되고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특히 강북구는 미아동, 그다음에 수유동, 우이동, 번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동이 전체 13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좀 나눠서 강북의 지역운동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좀 설명할 텐데요. 이 지역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했었고 그런 개개별의 활동들이 나중에 서로 네트워크와 연대를 하면서 강북구를 동단위 운동에서 이제 전체 구를 바라보는 운동이 됐고 권역별 운동을 하게 되고 다시 지금은 동단위 운동을 주민자치의 동단위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과거에 대한 삼양동, 미아동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운동과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약간 그 생각들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저는 강북구에 오게 된 것은 처음에는 성북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도봉구로 가서 도봉 이동 판자촌에서 활동을 했고 아마 89년도에 강북구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강북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래 다시 강북으로 다시 오게 된 셈인 거고 수유리에서 공부했는데 현재 제가 또 수유동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의 30년 동안 활동한 것은 삼양동, 즉 미아동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삼양동의 지역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제 그 우이동, 특히 인수동에서의 생각한 재미난 마을의 활동들, 그리고 번동에서 활동했던 것,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지역의 풀뿌리 활동들이 확대되면서 이제 삼양동 중심의 어떤 지역 운동이 이제 인수동으로 그리고 다시 이렇게 번동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지금은 강북구의 전체 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 운동, 콜프리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먼저 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나중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강북구의 지역 운동의 현안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강북구의 지역 운동을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활동가들의 생각들 또 워크숍 또 공론화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씩 하나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강북구가 이런 모양으로 좀 생겼는데요. 여기가 미아동인데 삼양동이라고도 오랫동안 불렸어요. 이 일대를 전체 삼양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미아동이고 현재는 삼각산동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완전히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지금 되어서 현재는 바뀌어 버렸는데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볼 수 있는 변화된 지역이기도 해요. 삼양동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산의 양지 바른 동네라는 뜻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 여러 가지 산동네가 있잖아요. 난곡이라든가 아니면 하월곡동이라든가. 근데 이제 삼양동도 서울의 대표적인 산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곳에서 강북구는 이제 이 지역에서부터 지역 운동이 시작됐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이 이제 인수동 또는 우이동 쪽인데 이쪽은 상박산 재미난 마을, 상박산 재미난 학교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했었고 아시다시피 또 우이동엔 현재는 동북권 마을 배움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도 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번동은 2000년대 좀 들어서서 활동들이 시작됐고 수유동은 최근에 도시재생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역 활동들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이 북부시민회가 있었는데요.
이던 주로 이렇게 미아동 근처에서 활동했고 지금은 삼양동으로 이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강북구 이야기에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처음 이렇게 시작된 것은 이 삼양동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삼양동은 산동네였죠. 지금은 이제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당시에는 전형적인 산동네로서 굉장히 노후된 열악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활동가들이 이제 몰려와서 지역 운동을 하기 시작됐는데 여기에는 처음에는 어린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사랑방이 처음에 86년 7년 정도에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성공의 나눔의 집이 이 지역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돌산 공동체가 89년에 들어왔었고 여기가 이제 미아 6동, 7동, 정릉 4동 그리고 미아 1동까지 포함된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정릉에는 이렇게 천주교 선교 본당이 천주교 공소가 이 지역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 이제 주로 공방이나 또는 타가소 또 이런 어린이집이죠. 이런 활동들이 최근에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9년도에 이제 도봉구 동의 판자촌에 있다가 89년도에 이 삼양동에 오게 되어서 돌산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으로 보면 딱 30년이 됐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지 여기가 저의 이제 청춘을 보낸 어떤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30대 와서 60이 됐으니까 말이죠. 하여간 이런 곳인데 이곳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전형적인 다른 그 전체 강북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고 물론 번동도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죠. 특히 이제 수유동도 일대가 이제 빨래골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그 후에 여러 가지 집들이 수리되고 좀 그나마 좀 나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인수동 이런 지역이 그나마 좀 이렇게 강북구에서는 좀 괜찮은데 지금 이제 개발 이후는 이 삼각산동이 아파트로 가장 많이 들어졌고 바로 옆에가 이제 기름동으로 해서 이제 성북구로 바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쪽은 이제 도봉구로 바로 연결되고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삼양동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방이나 뭐 지역 뭐 타가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지역의 운동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삼양동 지역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돌산 공동체하고 그다음에 나눔의 집 또는 어린이 사랑방 등등 여러 지역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함께 공부하고 좀 학습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좀 더 해야 할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지역 운동 또는 빈민 운동을 할 때는 재개발 철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대응을 하다가 지역 운동을 좀 더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꼭 생존권이나 철거가 아닌 지역에서 조금 더 살면서 지역 주민들 일상적으로 만나고 조직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지역 모임을 만들었는데 하나의 이슈가 또 뭐였냐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아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택시기사일 거예요. 아마 아니면 파출이나 조그마한 공장에서 이렇게 가내 수공업 이런 활동들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삼터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해요.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제 산동네 어떤 공동체 모습들이 그들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열악한 주민들의 삶 속에서 고용 문제라든가 노동의 조건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용 고용 노동뿐만 아니라 이런 맛집고바라든가 이게 작은 영세 하청 기업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쪽가이라고 하는 신문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 모임을 하다가 그 좀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 좀 도울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삼양동 지역 모임에서는 이렇게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아마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노래자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치권들이 선거를 해도 사람들이 뭐 대중 막 이렇게 선거전을 하고 사람들 학교에서 모아서 할 때도 50명이 채 안 모이는 굉장히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 노래자랑 할 때는 3,000명 정도가 모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미양초등학교에서 노래자랑을 할 때 정말 잔치였어요. 하루 종일. 뭐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활동하는 곳이 다 나와서 부스를 만들고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그러면서 노래자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동네에 또 밤무대를 이루는 많은 가수들과 이렇게 밴드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무대를 꾸미고 사전에 하루 전에 이제 다 후보를 이렇게 만나서 예비 심사를 해가지고 거의 합격한 사람들만 이제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즐겁게 마치 송혜 씨가 하는 전국 노래자랑 같은 그런 분위기로 정말 이렇게 이 노래자랑을 스스로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는데 다 자원봉사죠. 무대 짜는 거, 또 와서 이렇게 밴드를 하는 거 그렇게 진행하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선풍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상품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아마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일날 와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반지를 꺼내서 주면서 노래 한 곡만 불러달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당시에 이제 현숙이라든가 그 트위스트 박인가요? 이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초대해서 연예인들도 와서 막 같이 정말 재밌게 해서 여기 생기는 이제 수익금을 모아서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을 좀 돌보자 해서 야구르트 아줌마에게 이제 그 돈을 줘서 매일매일 야구르트를 전달하면서 주민 독거노인들이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말을 걸게 하고 생사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연탄을 사서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일들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쭉 이제 했었고 또 이게 지역에 신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평화촌이라고 하는 신문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나름 재밌게 이제 각기 자기의 뭐 활동도 했는데 저는 이제 돌산에서 돌산 공부방하고 돌산 근로 청소년 생활교실 야학 같은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요. 무료 진료. 고려대학교 의대 학생들이 와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는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양동 지역 모임이 개별 활동들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학습도 하고 공유하면서 저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이제 대하고 연대하는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양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풀뿌리 가난한 사람들의 지역 운동이 강북구에서 이제 최초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아 1동, 미아 7동, 6동 이 세 개의 지역이 동시에 개발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강제철거와 폭력적인 철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내몰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86년, 88년에 아시안 올림픽 게임 때 서울의 굉장히 가난한 동네가 철거되고 당시에는 이제 공영 개발이 아니고 합동 개발의 미명하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철거가 진행됐고 사실은 특정 이제 그 독점 토건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 쫓겨나는 이런 이제 정책으로서 재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가장 폭력적인 살인적인 철거를 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철거 깡패들 공권력이 동원돼서 사람들 내몰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삼양동은 59년부터 한강 수재민, 그다음에 후암동의 철거민들, 화재민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산동네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저임금 저고가 정책에 의해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 수 없는 빚더미에 쌓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도시로 와야만이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도시에 오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땅값, 집값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싸지 않고 이제 비싸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허가촌 산동네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계속해서 이주해서 형성된 그런 이제 마을인 거죠. 전정은 산동네 무허가 또 많았고 아마 제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조사해봤을 때 월세가 뭐 보통 보증금 300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 정도. 제가 결혼해서 첫 방을 얻어서 산 게 600만 원의 전세를 살았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제 열악한 곳이었고 이제 이것이 재개발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주민들이 재입주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재입주 정착률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 미만이었어요. 그럼 다 의지인들이 이 집을 사서 투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임대를 또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임대를 주어서 주거 비용을 굉장히 많이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대부분 사람들 떠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양동 지역 모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재개발 철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삼양동 지역 모임이 여기 미아동의 미아 1동과 그다음에 5동과 아니 미아 7동과 6동하고 그다음에 정릉 4동 전체 지역을 연대해서 재개발 철거 투쟁을 전개했어요. 아마 93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89년에 들어가서 저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개발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민들이 싸웠습니다. 이게 생존권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게 보장해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떠나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유단지라는 게 그때 저희들이 가장 큰 요구였어요. 임시 거주 시설을 일단 지어서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재입주시켜달라.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7동과 6동과 1동이 또 정릉 4동이 함께 했는데 정릉 4동은 약간 성북구잖아요. 그래서 성북구가 별도로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다 철거를 당하고 천막을 치고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미아 1동은 열심히 싸웠으나 아마 투쟁력이 좀 약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고 마지막 미아 6동과 7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굉장히 잘 버티고 싸워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임시 주거시설인 가유단지를 다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미아 6동에서의 지역운동의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아 6동에서는 이제 돌산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돌산마을. 왜냐하면 그 위에 항상 돌산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난한 동네, 뭐 달동네, 산동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체로 이제 돌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산의 지명이 돌산 꽃동산이에요. 돌산 마을이었고 저희 그래서 저희 조직도 돌산 공동체, 돌산 공업방 이렇게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철거 과정에 이제 가유단지를 요구하고 실제로 가유단지를 저희들이 쟁취해서 돌산 마을에서는 55세대 250명이 함께 사는 마을을 임시주거시설에서 만들어서 만 5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임대아파트 입주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이게 다른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하면서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제 이 동 단위로 이제 이런 활동을 한 게 서울 전체 10개의 동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동의 지역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삼양동 지역 모임이 재개발 철거 과정에 이후에 가유단지를 쟁취하고 함께 살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이 마을을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가고 또 할 건가 생각할 때 그냥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주민들하고 철거 싸움 이후에 가비단지에 들어가서 가비단지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 55명 여기 있는 주민 모두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55시간의 워크숍을 했어요. 그 결과로 삼양 정릉 지역 주민자치 협동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름 되게 길죠. 그래서 그냥은 이제 뭐 기획단 이렇게 불렸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삼양 정릉 지역은 지역이고 이 개발되고 있는 이 지역이고 주민자치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90년대 후반이죠. 철거 과정에 주민자치, 그다음에 협동공동체, 협동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 협동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고 분과를 5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살만나는 마을, 자연과 함께하는 마을, 정의 있는 마을, 그다음에 자치와 협동하는 마을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걸고 분과를 나눠서 분과가 이제 협동 분과가 하나 있었고 주민자치 분과, 그다음에 문화 환경 분과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 분과는 신협을 만들어야자. 그래서 경제 협동 공동체, 그다음에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자. 그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이 3개 분과가 활동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 것들이 신협이었어요. 왜냐하면 신협을 만들어야 여기서 가요단지에 살게 된 다음에 임대 아파트에 가게 될 경우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있잖아요. 그 보증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지난한 싸움을 통해서 이제 삼양동이 가요단지에 갖게 되고 주민자치 협동공동체 실현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신협 요즘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많이 이야기 되잖아요. 이때 당시 지금 20년도 전이잖아요. 이때 당시 협동공동체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협을 만들려고 정말 주민들이 매일매일 출자를 받았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으고 주민들 전체가 조합원이 되고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다른 신협들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솔매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왜냐하면 산 동네이고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솔매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정말 저희들이 통장도 만들고 계속해서 출자를 받았어요.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모았겠어요. 2억을 모았습니다. 큰 돈이었죠. 2억 정도를 모아서 정말 열심히 교육도 하고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솔매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중앙 신협에 지역 신협을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게요? 퇴짜를 맞았어요. 더 이상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큰 좌절이었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시에 IMF를 앞두고 있었고 신협이 굉장히 부실 시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신협이 많이 통폐합되고 없어지는 추세였어요. 건강한 신협만 좀 살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신협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시기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신협을 만들지 못하게 된 건데 신협이 왜 중요했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가능했고 모든 주민들이 가요단지에서의 굉장히 조직된 삶이지만 이후에 흩어질 경우에도 신협의 조합원으로서 함께 연대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틀이었고 신협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획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행당동에 있는 농골신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지부로 되고 거의 다 조합원이 다시 된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어쨌든 농골신협동조합의 지부로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농골신협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눈물을 머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준비하던 것을 포기하고 출자금을 다 돌려주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제 다 공동체에 대한 공부,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경제 활동으로서 근로자 생산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였어요.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입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우리 여성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거냐 뭐냐면 미싱 같은 거 재봉하는 것들을 되게 자기 직업으로 삼고 있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산마을의 모든 분들이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가유단지에 그런 공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유단지 내에는 이제 저희들 결국에는 55세대가 250명 살고 있는 가유단지를 미아 6동에서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한 건 그런 거였어요. 공동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층 마을회관, 구판장, 그다음에 공동 작업장, 그다음에 위에는 공부방, 도서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층으로 3개동을 만들어서 55세대가 다 살 수 있는 공동체 주택을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분은 9평, 그다음에 좀 식구가 있는 사람은 7평, 그다음에 큰 아이들이 있고 남녀가 있는 경우 식구가 많으면 9평으로 해서 방 3개, 2개 하나 다 화장실이 안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 보일러로 해서 2층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살았는데 괜찮은 삶이었어요. 아마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말하죠. 아빠, 왜? 저희 그 마을에서 이제 다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철거하고 나왔을 때 그런 마을 또 언제 만들어요? 할 정도로 말이죠. 사람들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가족 같았고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형편들을 다 돌볼 수 있었고 서로 모여서 항상 잔치를 벌였고 정례적인 회의와 교육 활동들을 계속 했었고 그런 굉장히 재밌는 그런 마을이죠. 아마 철거 과정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저희들이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는 거 있었지만 결국에 꿈이 있었잖아요. 뭔가 해보고 싶은.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을 즐겨하면서 서로 좀 지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협동조합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협동조합하면 지원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마을 기업을 만들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 마을에서는 외부의 돈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주민 스스로 이 모든 걸 하려고 했던 것이죠. 활동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특별히 활동비를 받고 활동한 것도 아니었고 다 자기 일 하면서 이 활동을 했는데 주민들은 정말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봉제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생활 한복도 만들고 청바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이런 거였죠. 공동 노동, 공동 경영, 공동 투자, 공동 분배, 협동조합의 이 4대 정신을 우리가 실현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그 중에 10%는 지역을 위해서 쓰도록 하자. 주민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분들이 밖에서 공장에서 일하면 100만 원 받는데 여기서는 5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건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 공장을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재단사가 있어야 되고 미싱, 시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재단사가 없었어요. 미싱하는 사람 많고 시다는 많은데 재단을 할 수 없으니까 재단을 다른 곳에서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또 유통하거나 판매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매장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만들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하청을 받아서 하게 되고 그 하청 단가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받아야 할 100%를 못 가져가고 50% 정도, 뭐 60% 정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지원도 없이 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건데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에는 할 수 없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판장 같은 경우는 소비협동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골과 직거래를 하고 물건들을 함께 공동 구매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실험하면서 협동 공동체에 대해서 좀 했었었죠. 물론 이제 이 가유단지 내 이제 사랑방이라고 있는데 어르신 할머니들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밥도 먹고 부업하면서 일거리를 가지고 일을 한 것도 있었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 돌산
공업방이 그 정도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아들 돌봄 같은 것들은 잘 일어났었죠.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돌산마을은 가이드단지가 지어져서 다 입주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돌산마을 사람들의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과거를 굉장히 추억하면서 그때가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삼양동의 지역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기 말 철거라고 하는 생존권 투쟁,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 역사가 이때 당시 진행됐고 이후로 가유단지에서 살 때 가장 컸던 건 뭐냐면 IMF가 터졌어요. 거제금융 받던 시기였고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양동에서는 다시 지역 모임이 주민자치 협동조직 실명 기획단 활동들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실업과 관련된 운동들을 좀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삼양동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북부 쪽인데 우리가 이제 북부 쪽에 있는데 상계동에 있던 김홍일 신부님하고 정릉에 있던 이재복 신부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양로에 있던 제가 세 사람이 만나서 지금은 이제 실업자들을 위해서 좀 뭔가 활동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북부 실업자 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강북지부 그래서 북부 실업자 사업단 강북지부 그다음에 노원지부 성북지부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 이제 기획단 활동은 계속해서 이런 게 마을 만들기를 계속 해 가고 한편으로는 실업 운동에 또 이제 뛰어들면서 북부 실업자 사업단이 이제 강북집을 만들어서 이제 실업자들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갔고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잘 새겨서 들으세요. 아까 이제 가이도안지에서 생산협동조합 같은 걸 꿈꿨잖아요. 잘 안 되기도 했지만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기초법 위에서 뭔가 이렇게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좀 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전체 전국에 5개가 실험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을 때였고 저희도 생각했죠. 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하면 강북구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또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자활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여간 밤새워서 이제 하여간 프로포탈을 쓰고 프로젝트를 낸 거죠. 그래서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북 지역 자활센터인데 당시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센터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강북 자활후견기관을 만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그 수급자들이 모두 차상위계층들이 모여서 자활 공동체를 만들고 사업단을 꾸려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지역 모임이 철거를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실업자 운동으로 갔다가 또 이어서 자활후견기관을 받아서 이제 또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후로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삼양주민연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도 존재하게 되고 삼양주민연대는 이후에 북부실업자 사업단 이름이 삼양주민연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삼양주민연대가 강북 자활후견기관, 강북 지역 자활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 그 이후로 주거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철거당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에서 강북 주거복지센터를 추탁받았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관심 갖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지금은 이제 중장년의 저소득층들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가사 감정 도움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삼양주민연대가 이 삼양동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 당시에 이 시기가 이제 89년과 90년대와 2000년대까지 활동을 하게 되고 현재 오고 있는 건데요. 현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당시에 열린사회 북부 시민회가 아시다시피 국민운동 정치 국민운동 본부인가 거기서 시작됐던 열린사회의 지역운동을 표방하면서 지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시점에 아마 인수동에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아시다시피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공동육아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공동육아를 필요로 느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공동육아를 하다가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서로 돌볼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어 했고 삼각산 재미난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우이동권역에 인수동 우이동권역에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 이제 삼각산 재미난 카페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이곳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에는 열린 사회나 삼각산 재미난 마을이나 이렇게 삼양동의 이런 그 활동들이 이렇게 강북군에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진행됐다는 거고, 이후에는 이 삼양동에 함께 들어왔다가 지금은 인수동에 있는데요. 아름다운 생명사랑이라고 하는 의료 NGO가 또 이곳에서 강북구의 저소득층들, 특히 노인들과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의료를 돌보는 일들을 해온 지 벌써도 한 10년이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진행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북구의 풀뿌리 지역 운동이 이제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재밌는 것은 아마 이 삼양동에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활동을 다 시도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도시재생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는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협동조합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이곳에서 다 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이 삼양동 지역 모임이 노래자랑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도 하고 또 재개발 철거 투쟁에 대응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영세 업체들의 노동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였어요.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돼서 시작한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동네가 좀 바뀌려면 올바른 정치인이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지역 주민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분을 우리의 후보로 내세워서 구의회 선거도 치른 적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건 그분 굉장히 뚝심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태어났고 활동을 오래 하셨고 결국에는 이 선거에서 2등을 했어요. 근데 그 표차가 얼마 안 났어요. 상대 당, 우리는 당도 없었고 유력한 당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은 우리가 진 거다. 그 정도면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뭐 당선은 되지 않았지만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과 함께 중심으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지역의 어떤 자치 주민 자치를 실현해보고 이게 정치를 좀 새롭게 바꾸려고 했던 어떤 시도도 이때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강북구의 지역운동의 어떤 처음은 이렇게 이 삼양동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철거 투쟁으로 시작해서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해서 주거 운동으로 나중에 이것이 실업 운동으로 또 자활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면서 지금은
이쪽 미아동 측에 삼양동 이쪽에서는 이제 삼양주민연대라고 하는 걸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복지나 일자리라든가 도시 어떤 변화, 어떤 재생 이런 활동으로 한출을 좀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쪽 번동은 어떻게 보면 이쪽도 이제 건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지금은 이 지역의 건강 문제를 돌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삼양동 로컬랩이라고 하는 활동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강북 나눔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 번동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쪽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생명사랑과 그다음에 상하산 재미난 마을, 그다음에 품과 동굴 마음 배움터가 우유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수유동은 어떻게 보면 이쪽 빨래골이라고 하는 곳이니까 이게 삼양동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이제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를 이야기할 때 이 수유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는 지난 그 강북구의 풀뿌리 지역 운동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쪽에 좀 집중했던 것은 아마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각산 재미난 마을의 이야기 또는 열린 사회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조금 부족했는데 나중에 좀 더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현재 그러면 이 지역 강북구의 이제 지역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강북마을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북구의 지역 운동의 과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삼양동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단체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활동들이 지역의 권역별 또는 동별로 일어났는데 이 삼양동의 이게 동 운동들을 쭉 소개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각각 하던 활동들을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시점에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작했던 활동들이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강북구 전체의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좀 새로운 일들이 좀 진행됐는데 아마 이 강북구의 그 지역 운동 단체들이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동하는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첫 네트워크 시도였는데 강북구 지역복지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죠. 주로 동 단위로 운동을 했는데 강북구 전체에 대한 변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때 제가 이름을 지은 것이 강북구 지역복지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복지를 넣긴 했는데 사실은 강북구 지역 운동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아마 10개 정도의 단체가 함께 모여서 활동을 했어요. 이렇게 돌삼 공동체나 열린사회라든가 삼양주민연대나 그다음에 아름다운 생명사랑이라든가 KTN이라든가 강북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이 함께 모여서 한 10개 정도가 이 모임을 했는데 처음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각 자기 지역에서 각 단체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강북구의 변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활동하는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고 또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것들을 존중하면서 연대해 보면 더 힘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강북구를 변화시키는 같은 어떤 목표를 두고 각각의 자기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힘을 모아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단순한 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회의 공간이 있느냐, 빔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그런 거 없는 거 있으면 사실 그걸 공유하도록 하자라는 거였고, 함께 이제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함께 한 거죠. 공동 사업 같은 것들을. 그중 하나가 여러 영역의 의제를 활동하고 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면 영유아와 관련된 거였어요. 핵가족 사회고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젊은 엄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거였고 당시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영유아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이제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뭐 시소와 근혜라고 하는 거였죠.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 그 가난하든 소득이 적든 많든 어디서 태어났든지 출발점은 같아야 한다. 태어나자마자 가난하다는 이유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제대로 양육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가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차별을 받고 또 이렇게 현격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것들이 계속 되물림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죠. 아이들의 건강 문제, 교육 문제,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키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시작하자고 해서 강북구 지역복지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시소와 근혜를 받아서 6년 동안 아마 전체 예산은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지원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게 강북지역복지 네트워크의 활동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단체들의 활동들을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나누는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강북구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는 자리를 좀 마련해보자라고 한 것이 송년회 같은 걸 같이 한번 다 해보고 서로 인사 나누고 새해 다짐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송년 모임 같은 걸 하게 되었어요. 이 시점에 이제 그 우리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정치권의 변화가 있었는데 서울시장의 문제였어요. 오세훈 시장이 뭐 급식 문제로 이렇게 중간에 사퇴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선거할 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민 후보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활동들도 전개했는데 그런 걸 생각했죠.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면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그것이 마을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혁신교육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강북 마을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강북 마을 모임은 아까 이제 강북구 지역복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존재했고 또 강북구 시민 뭐 연대라고 해서 함께 그 매니페스토라든가 공정선거 활동들도 한 적도 있긴 한데 이제 이 송년회 자리에서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조금 더 함께 연대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결과로 강북 마을 모임이라는 것들이 이제 단체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단체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서 강북 마을 모임이 활동을 하면서 그 마을 공동체 생태계 지원 뭐 사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성단 그 사업을 받아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어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공모 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새롭게 등장했죠. 그러니까 활동가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일반 지역 주민들의 등장과 마을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시작했었죠. 물론 여기서도
활동가들 활동이 아니고 정말 철거된 주민들이 대중 조직이 함께 살면서 삶을 통한 활동들, 운동들이 여기서 진행된 것처럼 여기서는 다시 시민사회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저희들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마을은 지역에서 해야지. 동 중심으로 하자 해서 동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모든 단체들이 그 동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마을 공동체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이제 지역별로 했었죠. 물론 이제 저도 삼양동, 지금 삼각산동에서 이제 멘토로서 삼각산동의 마을 공동체 주민들 새롭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 강북마을이 강북마을 모임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아, 강북마을이 어떻게 보면 강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전체 조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강북구의 시민사회 연대회라든가 협의체는 만들진 않았어요. 그것은 강북마을 모임으로 이렇게 전체가 참여했죠. 운영위원이 2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들어와서 운영위를 꾸리면서 자기 활동들 다 공유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들을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활동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마을 공동체 활동뿐만 아니라 강북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와 현안들,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마을 공동체는 마을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걸 희망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기를 바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많은 게 논쟁들도 했는데 그러면 박 시장님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 사회가 갖춰야 할 어떤 정체성 또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강북구에 굉장히 많은 지역사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활동들로 계속 요구받아서 그런 활동들을 해갔죠. 그러다가 이제 의제별로 이렇게 모임 분과를 나눠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모임 활동도 하고 회원 모임들도 전체 하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좀 더 강북 마을이 그냥 강북 마을 모임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되는 게 좋겠다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북구 사단법인 강북구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강북 마을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북구는 이 강북 마을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마을 생태계 조성단이 나중에는 마을 자치센터를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도 계속하고 또 주민자치 시대가 열렸잖아요. 주민자치 시대를 통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원관을 보내서 뭐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활동을 하는 센터로서 지금 활동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강북마을이 혁신교육 사업에 마을 배움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태계 조성 지원단 사업으로 동단위 권역별로 이렇게 건강생태계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실험적으로 로컬 리빙 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번동과 삼양동에서 시작했고, 번동은 지금도 로컬 리빙 랩을 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이렇게 주민 모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삼양동에서 시작했던 것은 지금 현재는 열린사회시민회가 마을관리사무소와 CRC 도시재생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사람의 강북마을이 하는데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을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사회적 경제라든가 혁신교육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전체 강북마을이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동단위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여전히 강북구에 있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북마을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시민협력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을 받았어요.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북구에 있는 강북마을뿐만 아니라 민간의 거버넌스 협의회를 좀 조직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거였어요. 포괄적이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돌봄,
또 마을 공동체, 복지, 여성, 장애, 청소년 건강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 갖고 있는 의제별 모임들이나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체나 한 지역이 아니고 그 의제로 모여 있는 것들을 재조직화해서 현재는 강북구 민간 거버넌스 협의회라는 것이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이제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각 분야별로 이 사업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 거버넌스가 구축되면서 강북구 협치가 시작됐잖아요. 협치 사업의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지금은 강북구의 협치 계획 수립부터 각 분과 활동이나 또는 워킹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 강북구의 민간 협의체 활동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활동들이 이제 강북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 부분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강북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있고 강북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약 35개의 사회적 경제 분야가 협의를 통해서 활동들을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와 함께 강북구의 사회적 경제를 좀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교육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서 지역 분과가 강북 마을과 연결돼서 마을 배움터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에서는 이제 품이 무늬만 학교라는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동북구 마을 배움터 사업으로 확대해서 동북구 차원에서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생명사랑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삼각산 재미난 마을은 여전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동 쪽에서는 활력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강북 나눔, 그다음에 로컬랩, 건강의 집이 번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 열린사회 시민연합 강북지부 열린사회 북부 시민회가 로컬 리빙넷과 마을관리사무소 집수리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삼양동 쪽에서 활동들을 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미아동 삼양동에 활동했던 분들은 지금은 삼양주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자활후경기관이나 그다음에 강북 지역 강북 주거복지센터 또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이런 활동들을 지금도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지역에 고유한 활동을 하면서 또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도시재생은 지금 이 지역으로 보면은 초기에는 주거환경 사업이 됐어요. 소나무협동마을, 양지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숲길마을이 있는데 지금 이 길입니다. 여기서 미아동의 삼양동 미아동에 소나무협동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지마을 있고 그 다음에 햇빛마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수동 숲길마을이 이 4개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여기 수일동하고 그다음에 인수동하고 419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중심시가지형이고 이 2개는 근린재생이고 이 수일동은 서울형의 도시재생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뉴딜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현재는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들이 도시재생 활동가 모임을 만들어서 월 1일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서로 활동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계시는 발굴된 주민 지도자를 교육에 초대했고 이후에 주민 지도자 모임을 정례적으로 하면서 역시 자기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강북구 전체의 도시재생을 바라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강북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또는 그 강북구 민간 거번을 통해서 강북구와 함께하는 협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대로, 도시 그 혁신교육대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함께 이 강북구에서 다양한 볼거리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강북구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고 협력하면서 또 관하고 함께 협력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놓친 것은 뭐냐면 이제 이쪽 수유동 쪽에 캠퍼스 타운이 있어요. 한신대 캠퍼스 타운이 있는데, 한신대 캠퍼스 타운도 약간의 뭐 도시재생 사업이기도 하지만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또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신대 캠퍼스 타운도 강북마을과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과 함께 만나면서 지역과의 협력과 연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있고, 싱크 두 넷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자고 하는 연구를 현장에서 한신대의 교수들과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함께 그런 걸 만들어서 강북구의 미래의 비전을 만들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렇죠. 되게 많은 의제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함께 어떤 단위에서 함께 모이고 강북구의 전체의 어떤 혁신과 변화 이런 것들 좀 꿈꾸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북 마을은 최근에 비전 워크숍을 했어요. 아마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8년간 또는 지난 30년간 강북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좀 돌아보고 기록 같은 것들을 좀 모아보고, 그래서 지난 강북마을의 지난 8년간의 총회 자료를 전부 다 분석해서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핵심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람이 활동을 했는지, 여기서 과제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미래 사회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비대면이긴 하지만 이제 그 거점별로 영상을 통해서 워크숍을 또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전체 강북구의 30년의 활동들을 좀 이렇게 자료나 사진 또는 사람들 인터뷰를 통한 증언을 통해서 전체 그룹별로 만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가, 우리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그걸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정말 우리가 했는가, 놓친 점이 한계, 어려움은 뭐였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지역사회에 우리 어떤 영향을 줬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했고, 앞으로 숙제들도 함께 계획하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 강북마을이 강북구의 전체 지역 운동에 대해서 10년을 내다보는 워크숍을 좀 다시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아마 10년 계획을 그릴 거예요. 앞으로 이 강북마을이 또는 강북구의 지역 운동이 우리가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러면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해야 할 건가. 그래서 강북마을은 10년 후에 어떤 비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어떤 활동, 이 목적을 향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구상하고 하나하나 실현해가면서 평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10년 후에 우리 강북구 지역운동이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었는지를 좀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현재 상황은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또 되게 많은 사안들이 이야기할 건데요. 현재 강북구는 이런 이제 다양한 지역과 저기 있는 단체와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가지 의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활동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북구 지역운동은 현재는 강북마을로 다 좀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북구 민간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서 다시 연대하고 또 민과 관이 서로 협치를 통해서 강북구의 변화를 기할 겁니다. 여전히 사회적 경제, 혁신교육, 도시재생 또는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실현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강북구의 전체 지역의 변화를 생각하지만 어디에서? 바로 지역에서, 동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전히 동 단위 활동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강북마을의 회원들은 전부 동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동에서 동별 모임을 하면서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강북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노동자 또는 이렇게 아파트 관리 이런 분들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좀 대응하면서 강북의 여러 가지 노동 문제라든가 또는 인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렇게 지역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 현안들에 대해서 좀 대응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지금 어떻게 이제 지역 운동들이 또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2021년 초부터 다시 10년을 내다보는 작업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역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아니면 변화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강북구의 전체 미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역에서 단체가 또 의제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를 좀 고민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놓여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예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철거라고 하는 지역 해체되는 그리고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공동체를 만들고 임시주거시설을 만들고 나중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거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지역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살고 있는데 재발 철거는 사람들 내쫓는 거잖아요.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개발은 한꺼번에 다 살아왔던 고향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자기의 추억이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파괴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들어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을을 두고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지속 가능한 삶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 거죠.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살게만 해달라라고 했던 당시에 재개발 철거나 뉴타운에서 반대했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그래 그 주민들이 계속 그 마을에 살아라 대신 쇠퇴되고 더 열악해지고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은 있었잖아요. 개발될 걸 생각하고 집을 고치지 않거나 주거 환경을 그대로 두거나 하면서 쓰레기가 쌓이고 집이 노후되고 안전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거 환경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는데 특별히 이제 수유동과 인수동 이렇게 4.19 그리고 각각의 이제 이런 조직들이 계속 그 하나의 이제 모임으로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쪽 수유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누가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하느냐? 거기는 주민이다. 주민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동네를 더 깨끗하게, 낫게,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이 되도록 이 지역에 살 수 있고 어떤 이렇게 안식처로서 고향으로서 이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협력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마을을 계획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의식화되고 또 조직화되면서 처음에 돌산마을에서 꿈꿨던 주민자치 협동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주민자치와 협동적 삶을 꿈꾸고 주민들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시설들, 앵커 시설들, 저희는 여기에서 이제 생태문화공원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도 만들고 주민들의 복합시설을 만들고 CRC라고 하는 그 도시재생 회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도 이렇게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입 뭐 비어인 맥주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만든 그런 시설을 주민들 모두가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이 안에서 만들어내고 주거 환경도 바꿔가면서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등장하고 조직화되고 그냥 활동가들의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의 활동으로 주민들이 이 마을을 바꿔가는 활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 강북구에 이게 여러 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잘 연대하고 연결해서 강북구를 물리적으로 또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북에서 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사회적 경제나 마을이나 혁신교육이나 도시재생이나 또는 각 단체가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강북구를 어떤 변화, 혁신 또는 뭐 이렇게 서로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강북구가 행복하고 잘 사는 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지금 세계화나 민영화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위협들 있잖아요. 또 개인적 삶도 이기적이고 또는 개인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거가 이런 다양한 연대와 협력과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에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강북구의 펄피지 지역 운동의 목적일 수 있는데 그걸 향해서 계속 좀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이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강북구는 지난 과거 활동과 현재 이런 조직들과 의제들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큰 지향 이것이 경제든 교육이든 또는 이렇게 뭐 어떤 것이든지 미래 사회를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워크숍을 통해서 강북구 전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것입니다.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됐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